인류는 이 국물 마시는 거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고 그냥 요 지방 이렇게 끓이면 위에 뜨는 지방이 너무 부족하니까 6%밖에 안 되는 그 뼛속 지방이라도 어떻게든 뽑아 먹으려고 한 것뿐이거든요. 오늘은 사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날이 좀 풀렸지만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역시 추운 겨울엔 따뜻한 사골곰탕 한 그릇 생각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마 사골국이 영양가 많은 보양식이라고 생각해서 아닐까 싶어요. 왠지는 잘 몰라도 사골국 하면 든든함과 원기 회복 같은 단어가 떠오르잖아요. 그런 일반적인 생각대로 뼈를, 특히 사골뼈를 진하게 우려낸 사골국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건강식품이라고 유명해요. 그런데 비록 이 말이 절대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먹는 사골국에, 지금 우리가 먹는 사골국에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골과 사골국 이야기를 하면서 사골을 진짜 건강하게 먹는 법에 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가 뭔지 이야기하기 전에 사골이 뭔지 간단하게 짚을 건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사골은 이 동물의 네 다리뼈를 말하는데 주로 소 다리뼈를 말하죠. 이 소 다리뼈를 발골한 걸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아는 이런 모양의 사골뼈는 이런 소 다리뼈를 가로로 짧게 자른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사골뼈라는 건 익히 아셔도 여기서부터는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 다리뼈 속에 동글동글한 것들, 얘네가 뭘까요? 얘네가 바로 소의 골수예요. 사골뼈가 그냥 잡뼈라고 불리는 다른 뼈들이랑 구분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뼈 속에 골수가 가득 들어차 있기 때문인데요. 사골뼈가 비싼 이유가 다른 뼈들보다 훨씬 비싼 게 다른 이유가 아니고 이 다른 뼈에는 없는 골수들이 잔뜩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요. 그럼 사골뼈를 차별화하는 이 골수, 얘네는 성분이 어떻게 될까요? 골수는 바로 지방이 90%가 넘는 사실상 기름 덩어리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골 끓여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사골은 직접 끓이면 위에 기름이 진짜 이게 어마어마하게 뜨죠? 기름이 막 홍수처럼 넘쳐나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먹는, 이렇게 사먹는 곰탕에는 기름이 거의 없잖아요. 직접 끓인 사골은 국물 위에 기름이 이렇게 두툼하게 몇 센치는 뜨는데, 이런 설렁탕에는 뭐 떠있는 기름이 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어쩌다 드문드문 하나씩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기름은 다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긴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다 걷어가지고 전부 쓰레기통으로 갔잖아요. 이 기름 다 싹싹 걷어내가지고 뭐 기름을 막 다 걷어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버리시잖아요. 제가 말하려던 사골국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이 기름 절대 버리면 안 돼요. 애초에 이 기름을 버릴 거면 골수가 들어있는 사골뼈를 비싼 돈 주고 살 이유도 없거니와 애초에 사골국의 핵심은 이 국물이 아니고 이 기름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골국의 핵심이 기름에 있다는 이 말을 이해하려면 이 사골국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사람이 언제 왜 뼈를 끓여 먹기 시작했는지를 이해해야 우리가 곰탕에서 얻고자 하는 게 원래 뭔지 이해가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곰탕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곰탕의 역사가 생각보다 길지가 않아요. 대략 2, 3만 년 전쯤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물론 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이 불을 다루기 시작한 지 50만 년이 넘는 걸 생각하면 상당히 최신 조리 기법인 거죠. 그리고 곰탕 끓이기가 시작된 이 2, 3만 년 전이라는 시간은 인류에게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격변의 시기였음을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인류가 주식 삼아오던 이런 매머드나 땅늘보 같이 거대한 동물들, 즉 메가포나의 멸종이 있던 시기였으니까요. 그리고 인류의 조상이 근 50만 년 동안 이렇게 사냥한 고기를 구워 먹기만 하다가 곰탕 끓이는 기술을 갑자기 개발한 것 역시 이런 메가포나의 멸종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잠시 오늘의 주인공 사골 얘기를 좀 더 하고 가자면, 비록 사골을 국으로 끓여 먹은 역사는 짧지만 인간이 사골뼈 그 자체를 먹은 역사는 상당히 길어요. 그냥 긴 게 아니고 인류 육식의 역사 중에 가장 길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이 인류가 호모 하빌리스나 에렉투스 같은 호미닌으로 진화하기 이전에, 즉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였던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다른 유인원이나 엄청나게 큰 차이는 없었다고 해요. 큰 동물을 사냥하기엔 작고 약했기 때문에 아직 주도적으로 사냥할 능력은 갖추지 못했었고, 다른 육식동물이 사냥해 먹고 남긴 사체를 주워 먹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예일대 인류학자 제시카 톰슨 박사와 연구진이 2019년 발표한 이 논문을 보면은 그 당시 고대 인류가 열심히 먹은 거는 뼈에 붙어있던 남은 찌꺼기 고기가 아니라 바로 두개골과 사골뼈 안에 있는 뇌와 골수였다고 해요.
그땐 지금처럼 위산이 강하지도 않았을 테니 오랜 시간 상온에 노출되어서 썩은 고기 아니면 뭐 다른 육식동물들이 이렇게 막 입을 댄 고기를 쉽게 먹을 수도 없었을 거고, 또 살코기 자체는 아무래도 뭐 그렇게 많이 남겨두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른 동물들이. 그러나 다른 동물은 거의 꺼내 먹을 수 없는 두개골과 다리뼈 속의 뇌와 골수만큼은 우리가 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사람이 이걸 뼈를 돌로 내리쳐서 마음껏 먹었다는 거예요. 뼈로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있으니까 골수랑 뇌는 유해한 박테리아 숫자도 적었고요. 그리고 연구진은 그렇게 먹은 그 지방으로 꽉 차고 콜레스테롤과 지용성 비타민이 가득한 뇌와 골수야말로 인간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호미닌으로 진화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말을 해요. 이 외에도 인류가 오늘날 같은 압도적 지능을 가진 인간이 될 수 있었던 1차적인 원인이 바로 이렇게 죽은 동물의 뇌와 골수에서 고지방, 고콜레스테롤에 풍부한 지용성 비타민, 그리고 그의 뇌 발달에 필요한 지방산을 포함한 다른 모든 영양소들을 다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논문과 학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렇게 육식을 지방으로 시작했던 인간은 그 결과 다른 모든 육식동물과는 다르게 살코기보다는 지방을 먹는 리포보어가 됐어요. 동물성 지방이 현대 인류 건강에도 핵심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리포보어에 관한 이야기는 따로 나중에 영상을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잠깐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고 가자면 고대 인류에게 사골뼈는 스팸이나 참치캔 같은 저장식품이기도 했대요. 초기 인류가 남은 골수와 뇌가 잘 상하지 않아서 잘 먹었던 것처럼 나중에 직접 사냥을 하게 된 호모 에렉투스, 이런 이제 좀 더 가까워진 인류도 뼈 바깥에 있는 고기와 지방은 먼저 다 먹고 다리뼈, 이런 사골뼈는 찬장에 통조림 저장해 두듯이 동굴에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구주까지도 뒀다가 먹었다고 해요. 아무튼 이렇듯 고대 인류가 사골뼈를 깨 먹은 거는 순전히 그 안에 있는 골수 그리고 지방을 먹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돌로 사골뼈를 쪼개가지고 그 안에 있는 이제 골수만 다 쪽쪽 빨아먹고 국은 끓이지 않았는데요. 지금 같은 냄비나 소치 없었던 시절 음식을 끓이고 삶는 게 굽는 것에 비해 굉장히 번거로웠던 반면 그 수고로움을 감수하지 않아도 레머드 같은 큰 동물들이 넘쳐나니까 그런 거를 사냥하면 지방이 충분하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때가 왔죠. 둠스데이가. 지방을 넉넉하게 공급해줬던 이 큰 동물들 정말 순식간에 멸종해버렸잖아요. 뼈를 끓여먹는 조리법은 바로 이때 태어났어요. 이 2, 3만 년 전. 동물들이 몸에 가진 지방이 줄어드니까 아무리 번거로워도 어떻게든 마지막 그 한 방울의 지방까지 다 뽑아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뼈를 끓인다는 게, 무언가를 끓여 먹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냐면요. 원시인들이 집을 이렇게 짓고 살면 밑에 뭐 배산 임수라서 밑에 이렇게 강이 흐른다고 치고 그 위에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구덩이를 팠어요. 냄비가 없잖아요, 이때. 그리고 구덩이를 판 다음에 이 구덩이에다가 물을 끓여야 되는데 일단 뭐 그냥 물 부으면은 다 없어질 테니까 뭐 진흙을 깔기도 했지만 이렇게 가죽, 사슴이나 그런 동물들의 가죽을 이렇게 깔아가지고 방수가 되도록 하고 여기다가 뼈를 잘게 부숴가지고 표면적이 넓어야 지방이 잘 나올 거 아니에요. 사골뼈 같은 건 그냥 먹으면 되지만 나머지 뼈들은 그 사이사이 들어있는 지방을 모조리 다 뽑아내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이 지방을 다 파운딩해서 거의 뭐 칩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뿌린 다음에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붓죠. 근데 이 물은 당연히 끓는 물이 아니잖아요. 끓는 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피워야겠죠? 근데 이 안에 물에다가 불을 피울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불을 피워요. 불을 피우고 돌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놓은 거예요. 큰 돌들 어디서? 뭐 이런 산이나 다른 뭐 들판에서 가져왔겠죠? 근데 이 돌들이 작으면 또 안 돼요. 작은 돌들은 열을 충분히 지탱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 돌들을 이렇게 큰 돌들을 가져와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담근 건데, 근데 이게 문제가 이 돌이 이렇게 불에 뜨거워지면 일단 뜨거워질 때도 아무 돌이나 갖다 놓을 수가 없다는 게 1차적인 문제예요. 강에서 가져와가지고 뭐 물이 이렇게 촉촉하게 젖어 있으면 이 뭐 돌 속에 물이 들어가 있거나 그러면 아니면 돌 속에 뭐 공기층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게 열받으면서 팽창해가지고 돌이 펑 하고 터져버리니까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물에 젖지 않고 안에 뭐 공기층이 들어가 있지 않은 뭐 오밀조밀한 돌들을 이렇게 바깥에서 가져와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물을 떼서 엄청나게 뜨겁게 만들고 이 뜨겁게 만든 물을 여기다 물에다 다시 집어 넣어요. 그러면 이 물이 끓겠죠? 근데 이제 물이 끓는데 이 돌들이 엄청나게 뜨거웠다가 물에 들어가면서 차가워지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은 이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다 조각조각 깨져요. 이런 식으로
이 보면은 이렇게 큰 돌들을 갖다 넣었는데 다 깨져가지고 잘게 부서진 이 흔적들, 고고학적 유적들이 다 남아있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돌들을 더 멀리서 가져와야겠죠? 주변에 있는 돌들은 다 가져왔을 테니까 더 멀리서 돌을 가져와야 되고, 이 작은 돌가루들은 계속 주변에 쌓이는 거죠? 저도 이 유적지를 직접 가본 적이 있는데 이 옆에 계속해서 돌이 쌓여가고 점점 더 멀리서 이 캠프사이트로 돌을 가져와야 되고, 안에다가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돌을 넣으면 여기 물이 끓으면서 뭐 아시다시피 뼈를 물에다 끓이면 뭐 이렇게 지방이 위로 떠오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요 위로 이렇게 떠오른 지방을 먹은 거예요. 이게 이 당시 사람들이 정말 갖은 애를 써가지고 엄청나게 수고롭게 사골국을 끓여 먹던 방식인데요. 이렇듯 뼈를 끓여 먹는 원래 이유가 애초에 지방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방을 걷어내고 국물만 먹는 거는 어불성설인 거죠. 애초에 이렇게 뼈를 끓이게 된 계기 자체에 이 국물을 먹는 거는, 이 국물 먹는 거 아예 있지를 않아요. 뼈를 고아 먹기 시작한 인류는 이 국물 마시는 거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고, 그냥 요 지방, 이렇게 끓이면 위에 뜨는 지방이 너무 부족하니까 6%밖에 안 되는 그 뼛속 지방이라도 어떻게든 뽑아 먹으려고 한 것 뿐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이 사골에 기름 빼면 뭐가 있나요? 불완전 단백질인 콜라겐? 미네랄도 그냥 끓이면 의외로 별로 없어요. 사골에 미네랄 많은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표는 사골뼈를 끓였을 때 미네랄이 얼마나 녹아 나오는지를 나타낸 거예요. 이 표를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이 굵은 빗금이 그려진 막대기가 그냥 끓인 사골에 녹아 나오는 미네랄의 양인데요. 근데 이게 이 아래에 있는 아연과 철분은 그냥 끓여서 나오지만 그냥 고기만 먹어도 충분히, 아니 사실 살코기를 먹으면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고 뼈에서 먹을 필요가 없는 미네랄이죠. 이 위에 있는 칼슘이랑 마그네슘이 중요한데, 보시다시피 아무리 오랫동안 이게 시간을 나타내는 건데요. X축이 12시간 이상을 막 끓여도 칼슘, 마그네슘은 거의 녹아 나오질 않아요.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걷어내면 단백질도 불량하고 비타민, 미네랄도 거의 없고 칼로리도 없고 그냥 굳이 먹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여기서 또 첫째로 콜라겐 단백질을 구성하는 이 글라이신이나 글루타민 같은 아미노산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인 거는 맞는데요. 얘네는 꼭 사골국물 아니어도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둘째로 칼슘, 마그네슘은 끓여서 부드러워진 뼈를 씹어 먹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 나온 대로 이 왼쪽에 있는 이 막대기가 식초 탄 물에다가 끓인 거예요. 한 4리터 정도에다가 식초 3스푼 정도 탄 물에다가 한 건데, 칼슘이랑 마그네슘이 식초 탄 물에 끓이니까 꽤 녹아 나오죠. 근데 이렇게 먹을 수 있다고 쳐도 미네랄은 지용성 비타민 없이는 어차피 장에서 흡수가 안 돼요. 지용성 비타민은 당연히 골수 기름에 있는 거고요. 그에 반해 골수에는 일단 가장 중요한 지방 그 자체, 애초에 뼈를 끓여 먹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게 들어있고요. 식초를 탄 사골국이든 그냥 뼈를 씹어 먹든 아니면 뭐 아예 다른 음식으로 먹었든 섭취한 미네랄의 흡수를 도와주고 신진대사와 뭐 모든 곳에 관여하는, 모든 유전자 발현과 모든 세포 분화에 관여하는 중요한 지용성 비타민 ADE-K2가 다 들어있고, 수용성 비타민도 약간, 그리고 글라이신과 프롤린 같은 뭐 아미노산 등들도 좀 있고요. 생체 이용 가능한 형태의 미네랄과 대사를 끌어올려주는 아디포넥틴에 잠재적으로 뭐 적혈과 백혈구를 만드는 데 쓸 수 있는 줄기세포, 그리고 그 외 각종 성장인자와 글루코사민, 뭐 생리활성 펩타이드, 영양가가 되게 많아요. 식사로서도 영양적으로도 골수까지 먹는 게 그냥 국물만 먹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죠. 아니, 훨씬 나은 게 아니고 애초에 기름 먹으려고 먹는 건데 이걸 빼고 먹는 것 자체가 그냥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 전 사골국은 굳이 국물을 마시려 하기보다는 원래 핵심인 골수와 지방에 집중하시길 권하고요. 골수는 영양 파괴가 덜하도록 가능하면 팔팔 끓여가지고 녹이지 말고 생으로나 아니면 살짝 이렇게 구워가지고 먼저 파 드시기를, 그 다음에 국물로는 남은 뼈를 푹 끓여가지고 이렇게 다 파먹은 다음에도 뼈가 남아있잖아요. 그것도 끓이면은 기름 나와요. 그래서 남은 지방과 콜라겐, 뼈에서도 콜라겐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뼈를 뭐 씹어서 드시든 아니면 식초를 넣어가지고 끓이시든 그 나온 각종 미네랄까지 알뜰하게 챙겨 먹는 수단으로 이렇게 드시기를 권해요. 그러니 끝으로 이런 사골국은 골수랑 지방을 먹으니까 딸려온 부차적인 것일 뿐이란 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사골 기름 절대 버리지 마세요. 뜬 기름을 다 이렇게 꿀꺽꿀꺽 마시기 부담스럽다면 따로 모아뒀다가 위에 뜬 거 굳잖아요. 요리용으로라도 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사골 이야기 마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